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수처 뭐 말씀하셨는데 최고위원님께서 사람이 문제지 조직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번 사안의 핵심은 윤석열 씨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 내란이 지속되도록 대통령 자리를 버티고 유지하겠다. 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찌질하고 비루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해외 토픽에 날 일이잖아요. 경호원 뒤에 숨고 차벽 뒤에 숨는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도자로서의 품격은 단 1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 심각한 건 그런 대통령을 지키고자 부안해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호처의 일부 간부들이 말도 안 되는 법조항을 들고 지금 나와서 괴물 같은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나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국민의힘 40명이나 한남동 관저 앞에 가서 그런 괴물을 지키겠다는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를 탓하기 이전에 이 사안의 본질인 대통령이 자기 발로 걸어 나와야 됩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이 국민을 내란으로 몰고 가고 국민을 싸움 붙이고 편지를 보내서 격발시키고 윤상현 의원 집으로 들어오라 그러고 한남동에 갔던 의원들 밥이나 먹고 가라고 하고 그런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부안해동하는 사람들도 더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뭐 저는 뭐 그렇게 뭐 좀 괴물이니 뭐냐는 그런 격렬한 표현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문제가 많다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한동훈 대표가 있을 때 탈당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었고 하지만 탈당 안 하셨고 그러다가 결국은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제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당대표가 이제 쫓겨남으로 해서 다 유야무야 돼버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전에는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기 퇴진이 됐든 아니면 탄핵이 됐든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리고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절연된 그런 국민의힘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뭐 저희는 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여러 가지 뭐 피의자이시기도 하고 사법적 처리를 받고 있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런 민주당과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저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쫓겨나고 난 다음에 지금 당은 상당히 뭐 특정 분의 이름을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뭐 정광훈 목사님의 무슨 자통당과 뭐 비슷한 행보를 걷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저는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어떻게 갈 것인가? 예.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분의 그 개인적인 어떤 성품이나 이런 문제는 아주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은데 사실 지금 본질적인 문제는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은 개인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조금 전에 얘기한 87 민주화 체제 이후에 국가 권력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 왔습니다. 박근혜 탄핵이라는 사건은 사실 국회 권력과 대통령 권력의 정면 충돌이었거든요. 대통령이 물론 완패를 했죠. 이번에 대통령이 완패를 앞두고 말하자면 무리수를 둔 겁니다. 그런데 국회 권력과 대통령 권력이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국회 권력 우위로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는 놀랍게도 대통령의 권력을 제왕적 권력으로 규정하면서 여론을 얻고 우세한 싸움을 벌였던 거죠. 그 대통령은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87 민주화 헌법이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과 국회가 충돌하면 대통령이 패배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완패를 당했던 거고 그 당시 여러 가지 그 배경의 싸움들이 있어요. 국회법을 2번이나 개정해가지고 갔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때 거부권을 2번을 행사합니다. 2회에 걸쳐서. 그래서 이제 그것이 촉발이 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패배를 앞두고 말하자면 말도 안 되는 반격을 한 거예요. 난 도대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왜 그런 세계관을 가졌는지가 정말 미스터리인데 그래서 우리 헌법적 모순이 존재하고 또 헌법적 모순 외에도 아까 공수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검찰 권력이 엄청나게 커져 왔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권력을 어떻든 통제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고쳤는데 미완성으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와 경찰, 검찰 권력 사이에 이 권력 관계도 제대로 조정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틈을 타고 경호처장이 뭐 이게 공수처가 뭐 발행한 수사 영장을 받아오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고 시비를 걸 여지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가 뭔가 일을 할 때 촘촘하게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을 해서 미리 잘 만들어야 되는데 엉성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금 대통령 관저를 지키는 인원도 훨씬 더 늘어났고 그 관저로 통하는 길목에 철조망을 쳐가지고 진입을 막고 온갖 준비를 다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거를 깰 수 있는 그러한 인적 물적 자원을 가지고 이제 집행에 나서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어떤 공수처 수사관들이나 혹은 그거를 지원하고 협조하는 관계에 있는 경찰 인력들이 어떤 동선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이번엔 계획을 짜가지고 가서 어떤 돌발 상황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영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촘촘히 확실하게 짜가지고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경호처 직원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쌍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공무원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번에도 만약에 여러 명이 합세해가지고 무기 같은 것을 휴대한 채로 이렇게 정당한 영장 집행을 막았으면 그분들 다 특수 공무집행방해범들이에요. 이미 특수공무집행방해를 하고 있었죠. 예, 네, 최정 1차 체포 전번에 때도. 1차 집행에서 이제 체정을 해갔죠. 네. 경찰에서 체정을 해갔고 또 그중에 경호처장, 차장 등에 대해서는 이제 2차에 걸쳐서 공수처에서 소환을 했는데도 불응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은 이미 그때 체정된 증거들도 있고 특수공무집행방해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혐의가 있어요. 그다음에 두 차례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에 바로 체포영장 발부받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네. 그 두 분에 대해서는. 예. 그리고 지금 그 두 분 말고 나머지 경호처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2차 집행에서 저번처럼 그렇게 스크럼을 짜고 무기를 휴대한 채로 막았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들이에요. 현행범들은 영장 없이도 긴급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후영장을 청구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저는 지금 경호처 직원들도 다 알고 있으라 봐요. 그런데 그래서 굉장히 지금 내적 갈등을 겪고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처장이나 차장이 자기들 나름대로 여러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사실은 저는 경호처 직원들 중에도 상당수가 이탈할 수 있다고 봐요.